오늘 제가 이제 인터뷰에 모시기 위해서 책도 읽어봤지만 직전에 어디에 가서 어떤 말씀하셨나 예. 다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마이TV에서는 또 차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제목을 어떻게 다뤄봤냐면 정치구단 이해찬이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미래,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 이렇게 좀 다뤄봤습니다. 너무 좀 과도합니까? 괜찮습니까? 글쎄 아직은 모르죠.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벌써 많이 와 계시네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예. 민감한 지주에 대해서 우리 정치 구단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연호가 묻다 오마이 TV 예. 대선 때 제가 이제 자주 나왔는데 저도 나왔는데 대선 직후에도 이제 잠시 나왔습니다만 그때 백낙천 교수님께서 이제 민주당의 대선 패배,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가 결정난 직후에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재명 후보는 김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 지도자다. 우리가 걸출한 지도자를 한 명을 건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방송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막 전화가 왔어요. 예. 진짜 그런 분이냐고. 예. 이런 분도 있고 너무 과대평가했다 이런 분도 예. 있고 그러던데 우리 이해찬 전 대표님도 그 방송을 보셨군요. 예, 자, 그때 어떻게 이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약간 과대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그 방송을 봤고요. 네. 백낙천 교수님께서 말을 쉽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신중하신 분인데 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네. 백 교수님의 어떤 느낌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전 말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네. 희망도 좀 섞여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 예. 네. 자, 어떤 점에서 대체로 동의한다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대체로 동의합니까? 어떤 점?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님은 이렇게 보니까 네.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네. 오늘날에 오기까지 네. 쉼 없이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혼자서 그런 끊임없는 그 노력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하잖아요. 네. 그 유시민 그 이사장은 발전도상인이라고 했던데 맞아요. 발전도상 국가라는 개념을 네. 차용을 해서 그렇게 했던데 실제로 그래요. 네. 제가 봐도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 네. 그걸 본인을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음. 그 어려우니까 아이고 내가 그 못하겠다가 아니고 네.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네. 최종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는 더 봐야 되겠지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자, 아까 삼실 얘기하셨습니다. 진실, 성실, 절실. 그러면서 어느 방송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미진한 거, 현재 이재명 이제 대표죠. 이재명 대표께서 미진한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던데, 자, 그 점은 어떤 겁니까? 앞으로 보완해야 될 건 어떤 겁니까? 그 이재명 본인은 절실했어요. 네.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 굉장히 절실했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절실성이 떨어졌어요. 지난 우리 대선에서 진영이, 민주당 진영이, 네, 진영이 절실성이 좀 떨어졌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재명 대표가 맞으면은 앞으로 이제 2년 동안 당 대표를 하면서 총선을 치르고 네. 대선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에서 본인의 역량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더 개발할 건 더 개발하고 네. 그러고 이제 그 당 지도자로서 끌어가야 할 여러 가지 그 덕목과 네. 그 언술이 있지 않습니까? 말 네.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건 이제 시작이니까 네. 당 대표가 되고 중앙 정치를 한 건 대선 이후 처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갈등이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난관을 겪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첫 번째 국회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혹시 그걸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큰 그림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더군요. 예, 그러니까 후보 때보다 네. 지난 대선 후보 때는 경황이 없어서 음. 그런 깊이 천착하는 게 좀 부족했다는 느낌이었는데 네. 이번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그 점은 조금 더 이렇게 네. 성숙한 것 같고 네. 앞으로도 그런 김대중 대통령 제가 모시게 보면은 네. 삼남안상에 다 이렇게 맞으면
깊은 관심을 갖거든요. 삼남한상에. 네. 네. 그 당 대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네. 하는 분은 음. 그러니까 깊이 성찰하고 그 이렇게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네. 그런 게 중요하죠. 그 김대중 대통령의 소통 능력 참 탁월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중연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요즘 보면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대중과 만나는 것도 매우 능숙하게 하고 예. 사회자 역할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네. 옛날 정치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웅변이 중요했지 않습니까? 음. 이렇게 말씀을 맞으면 나눠주는 것처럼 돼 있는데 지금은 네. 소통이거든요. 아. 이제 새 시대 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소통 아닙니까?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또 많이 생겼고. 네. 근데 당 대표를 해보신 분으로서 이제 당 대표 초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한 달 남짓인데 네.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로서의 한 달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아직은 뭐 섣불리 판단할 수는 네. 없는데 일단 시동은 잘 걸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균형 잡고 네. 또 초점 맞출 건 초점을 맞추고 음. 또 맞으면 경중과 선후를 잘 가려야 되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그 공직자로서 또는 당 대표로서 제일 중요한 게 경중과 선후와 완급을 잘 가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잘 못 가리면 막 혼탕이 돼서 어려워지는데 네. 예, 그 이제 시작인데 아직은 그런 걸 비교적 원만하게 잘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경중 선후 완급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그럼요. 이따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 운명 얘기할 때도 이 얘기는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찬가지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이 사정 정국이 걱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건으로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권, 백현동 의혹권 이런 걸 가지고 뭐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기소를 한다든지 검찰이 뭔가 사정 정국을 만들려는 이 흐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지자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교감을 계속 해오신 분으로서 어느 정도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까? 우선 표현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사정 리스크라고 했던가요? 네, 네. 그거는 무슨 혐의가 있고 죄를 졌을 때가 리스크가 있는 거지. 네. 그 아무것도 안 밝혀진 거에서 리스크라고 덮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아니고요. 저는 정치를 제가 벌써 30년 이상 했는데 네. 낙선한 경쟁 후보한테 이렇게 정치 탄압하는 건 처음 봤어요. 맞아요. 이런 저도 적이 잘- 없어요. 네,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를 대통령이 되면은 음. 아까 말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네. 낙선한 후보와 낙선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맞으면 위무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국가 지도자인데 네. 이건 거꾸로 아닙니까? 음. 이거는 방향이 잘못된 거고. 네. 그러고 실제로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은 네. 대개가 다 터무니없는 것들 아닙니까? 대장동도 그렇죠. 전에 이미 다 논의가 됐다. 다 끝났고 수사들 많이 했고 이미 그 불기소 처분할 네. 끝나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거는 정치 탄압이라고 봐야지. 네. 옛날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얼마나 몰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정치 탄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정 정국을 조성하면서 만들어지는 이 정치 탄압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지지자들은. 그건 충분히 그 극복을 극복을- 하죠. 왜냐하면 예. 이 검찰이 지금은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게 무슨 큰 대단한 건 줄 아는데 네. 제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훨씬 엄혹한 시절 네. 그 박정희 전두환 때 얼마나 엄혹했습니까? 네. 저도 전두환 시절에는 제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재야 운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살상을 하고 들은 쿠데타 세력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회안전법이 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청송 감호소에 끌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한번 살인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언제 누구를 죽일지 모르는 거 아.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다 살아왔습니다. 네. 거기에 비하면 누구 말대로 5년 단임 대통령이 네. 이런 방식 가지고 국민들한테 겁주는 네. 그건 뭐랄까 참 그
옛날 방식이죠. 음. 저는 권유하건데 네. 그건 방식 가지고 하면 본인도 불행이고 국민들도 불행입니다. 아. 이 사정정국을 조성해서 뭔가 정치 탄압을 계속 밀고 갈 경우에 그러면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불행해질 수 있다. 불행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를 한 다음에 예. 개항에서 출마를 하고 예.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음. 이런 것도 전에는 없었던 그런 이제 네, 그렇죠. 길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쭉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쩌면 이제 정치인이니까 최종 목표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결실을 맺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도요. 네. 71년도 대선에서 지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에 나가셔도 국회의원 되셨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그 후에 대선 몇 번 시도했지 않습니까? 네. 71년 대선 이후로 18년 만에 97년도에 되신 거 아니에요? 네. 17년 만에 아, 그 지난한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막 사형 선고도 받고 네. 납치도 당하고 그 과정을 거치셨는데 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겪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럴 일도 없는 일이고 다만 이제 그 모든 일이라는 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 자기가 얼마만큼 최대한으로 정성을 들여서 진정성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활동 역할 네. 이거를 얼마만큼 그 진실되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네. 예. 그 진실 중에는 이제 일단 당 대표니까 예. 민주당을 진정으로 민주적인 국민 정당으로 정당으로 운영을 하고 제대로 운영하는 예, 그게 이제 이게 가장 우선 중요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결실이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러려 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총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총선에서 얼마만큼 음. 잘 공천을 하고 네. 당을 잘 운영을 하고 좋은 성과를 내느냐 네. 또 이게 하나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네. 이 그 국민들로부터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평가와 신뢰를 받느냐 그게 또 중요한 과정이 되고